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92화라고 되어 있고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화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화법이 무엇이냐? 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직접 화법 대 간접 화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고, 문법에서는 뭐 직접 화법이니 간접 화법이니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이제 몰라도 되겠고, 자, 어떤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로 바꾼다는 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말한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직접 따와서 인용하는 것을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 어떤 스타일인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스타일인 거죠. 우리 엄마가, 나 아파, 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 아파는 엄마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왔다라는 것인 거죠. 자, 그 다음, 에이미가 그러는데, 나 내일 너 못 만나. 라고 말했어. 자, 나 내일 못 만나. 이 말도 에이미가 한 말을 그대로 따와서 그렇게 말했어. 요렇게 한 거잖아요. 요런 게 이제 직접 화법인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고친 표현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했어. 나가 빠졌죠, 나가. 그냥 아프다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아프다고 얘기하셨어. 에이미가 나 내일 못 만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간접화법으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에이미가 내일 나 못 만난다고 했어. 로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우선은 여기서 나라는 건 에이미를 말하는 거죠. 에이미가 나인 거잖아요. 이 문장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과연 이 대답을 듣고 있는 사람인 즉 내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내가 듣고 있었으니까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너는 즉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바꾸면 에이미가 내일 나 못 만난다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간접 화법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직접 화법을 굳이 간접 화법으로 바꿔야 하나요? 그냥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써도 되긴 하지만 약간 대화를 그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다 이런 식이 되죠. 우리 엄마가 나 머리 아파 라고 그랬다. 그래서 엄마 병원에 가봐 라고 했더니 엄마는 나 차 없는데 라고 말했고 나는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내용은 알겠지만 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특히 영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회화를 이제 처음 도전해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화법을 많이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도 그러는 이유는 바로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말 자체가 그 말을 직접 한 사람 걸 그대로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제도 맞출 필요가 없고요. 주어도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신경 쓸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것만 그대로 따와서 she said 어쩌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굳어지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런 식으로 간접화법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 버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화법을 직접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우리 엄마가 나 아파 라고 말했어. 이 부분을 그대로 영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가 했으니까 말했어죠. My mom said 그 다음에 가로 해놓고 I feel sick 또는 I am sick 그것만 해놓은 버전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My mom said I feel sick 이거예요. 엄마가 얘기한 I feel sick을 그대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제 첫 번째는 따옴표를 먼저 떼줍니다. 그래서 떼볼게요. 떼면 이렇게 되는 거죠. My mom said I feel sick 여전하게 똑같고요. 따옴표만 뗀 겁니다. 그 다음 주어를 맞춰주라고 그랬어요. 주어 또는 목적어를 맞춰주는데 주어를 맞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로 안에 있던 주어나 가로 안에 있던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을을 나오는 게 아직 없으니까 주어만 있네요. 얘를 보면 얘가 누군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my mom,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나 아파 했을 때 그 난 누구예요? 즉 우리 엄마가 아픈 거죠. 우리 엄마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얘를 나로 해주지 말고 우리 엄마로 똑같이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my mom을 써도 되고요. 난 2번 나오는 게 좀 걸리는데 하는 사람은 she라고 쓰시면 반복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런 버전이 될 거예요. My mom said she feels sick. 이 됐어요. 자, 마지막은 시제를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과거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도 과거로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feel의 과거형은 felt니까 완성작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My mom said she felt sick. 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에이미가 그러는데 나 너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그대로 하면 에이미 said 해놓고 가로 안에 말은 머릿속으로 해보면 I can't see you 또는 I can't meet you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따옴표를 떼라고요. 뗐습니다. 이렇게. Amy said, I can't see you. 따옴표 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를 맞춰주세요. 목적어는 을을 붙은 말이 목적어인데, 자, 어떤 애가 있는지 봅시다. 우선 주어가 있고요. 을을 붙은 애도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에이미가 말하길, 너 못 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난 누구? 바로 에이미.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고, 반복을 막고 싶다면 sh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에이미가 그러는데 나 너 못 봐 라고 말했어. 그걸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나한테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쌍따옴표 안에 있던 you는 누구일까요? you는 바로 그 말을 듣고 있던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를 못 만난다는 거죠. 듣고 있던 나. 자, 그러면 이걸 맞춰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my said she can't see me가 됐어요. 요거에서 I를 안 한 이유는 I는 어디에서만 쓰기로 했어요? 주어 자리에 맨 앞에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을을 붙은 말은 I의 목적격, 그래서 을을이 붙은 말 나를의 형태로 만들어서 미로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뭘 해줘야 돼요? 시제 맞춰줘야 돼요. 자, 앞에 sad라고 과거로 해놨으니까 뒤에도 다 과거로 맞춰주면 can't의 과거형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my said she couldn't see me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직접합법 만드는 방법은, 직접합법을 간접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에이미가 그러는데 나 어제 되게 아팠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방금 전에 했던 쌍따옴표 안에는 현재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과거 스타일의 이제 과거형이 들어가게끔 해봤습니다. 어제 아팠다고 이미. 자, 그대로 하면은 영작을 얘는 Amy said 하고 가로 안에는 I was sick yesterday 또는 I felt sick yesterday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직접합법으로 이제 바꾸도록 할 겁니다. 자, 바꾸기 1단계 우선 따옴표를 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Amy said I was sick yesterday가 됐습니다. 그 다음 바꾸기 2번째 목적어나 주어가 있으면 잘 맞춰보세요. 이겁니다. 여기서 을을 붙는 말은 없고 주어만 있으니까 얘가 누군지 생각해보면 누구? 바로 Amy인 sh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맞추면 이렇게 됐죠. Amy said she was sick. 여기 yesterday가 나왔겠죠. yesterday 나왔다 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제를 맞춰줘야 되는데 원래 요 전에 했을 때는 요 부분에 현재형이 있어서 얘를 과거형으로 바꿔줬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미 과거형이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 말한 사람이 말한 내용이 과거의 해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중에 여러분은 하나만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sad한 내용, 에이미가 말한 것도 동사죠. 이 동작과 동작 1이랑 자, 아팠던 거, 이 동작 was죠. 동작 2를 보셨을 때 뭐가 먼저 된 거예요? 자, 2개 다 똑같은 과거지만 아픈 게 먼저고 그 아픈 걸 전달하는 건 그 후에 했겠죠.
자, 그래서 was식이 더 먼저 일어났어요. 과거, 똑같은 과거긴 하지만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를 구분해 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옛날에 had pp를 붙여줬어요. 어디다가? 제일 먼저 일어난 거에다가 이전에 일어난 일에다가 had pp를 붙여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제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my said she was sick이었는데 그 was로 안 쓰고 had pp로 써가지고 had was를 빈으로 바꿔서 pp형인 빈으로 바꿔서 sick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것도 머리에 쥐가 나게 생겼는데 had pp까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붙일 것 같다. 이러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도 되느냐? 아까처럼 그냥 과거형으로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더 쉬운 방법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개 다 막 알아야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러는데 뉴욕이 그렇게 예쁘대. 뉴욕은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영작해보면 he said 다운표 New York is so beautiful 이거잖아요. 이거죠. 자, 그런데 New York is so beautiful 뉴욕이 아름답다라는 건 이 사람이 과거에 생각했을 때도 아름답고 지금 생각해도 아름답고 이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아름다울 가능성이 많겠죠. 이 사람의 의견은 잘 쉽사리 변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취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뭐 해가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요. 떠서 져요. 이런 자연현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거나 자기의 주관이라던가 잘 쉽사리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일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말하기 전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시제가 안 맞아도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렇게. He said New York is so beautiful 해서 시제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사실은 얘의 주관이므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므로 쉽사리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영 시제 안 맞는 게 좀 신경 쓰이네. 그러면 시제를 맞춰줘도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쉬운지는 지금 계속 보이고 계시죠? 시제를 맞춰주는 것이 어쨌든 틀리지는 않는다는 걸 지금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라고 해봤습니다. 주제를. 뭐에 대한 거냐? 예를 들어서 에이미가 나 어제 되게 아팠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Amy said she was sick이라고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yesterday를 보세요. yesterday, 어제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어제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미가 아팠다고 한 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미를 오늘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딱 에이미를 봤는데 나 아파 오늘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요. 그것도 당일날, 같은 날. 그래서 같은 날 제3자한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야, 아침에 에이미 봤는데 걔 어제 아팠대. 그렇게 같은 날 전했어요. 그러면 어제를 굳이 바꿔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에이미가 아픈 거 어제였고요. 그 말을 들은 게 오늘이기 때문에 나는 또 그 말을 또 다른 사람한테 오늘 전했기 때문에 어제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날의 재구성 1. 자, 아침에 에이미를 만났는데 에이미가 나 어제 되게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시간차가 좀 있다 칩시다. 자, 시간차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어제 아팠어. 그랬는데 자, 2달 후에 다른 애를, 제시카라는 다른 애를 만났어요. 예?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2달 후에 야, 내가 그날 에이미를 봤는데 에이미 어제 아팠대잖아 할 때 그 어제를 그대로 살려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제는 이제 2달 후에는 어제가 아닙니다. 시간차가 2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제를 그대로 살려줘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제를 좀 다르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이건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도 좀 쉬워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내가 에이미를
만났어요, 오늘. 이 2달 전에. 근데 그 2달 전에 걔가, 나 어제 되게 아팠어. 그랬어요. 2달 후에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미가 어제 아팠대.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고, 야, 내가 그날 에이미 만났는데 그 전날에 에이미가 엄청 아팠대잖아. 라고 어떻게 바꿔요? 어제를 그 전날이라고 바꾸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자, 어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제를 너무 시간차가 오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3자한테 전할 때. 그랬을 때 어제는 그 전날처럼 뉘앙스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The day before. 그 전날로. 자, 만약에 나 지금 너무 아파. 근데 2달 후에는 또 지금이라고 그대로 now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걔 그날 되게 아팠대 라고 그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날 이런 뉘앙스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that day 또는 뭐 at that time 이런 식으로 그날이 되게끔 영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 상 받았잖아 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걸 2달 후에 다른 사람한테 야, 걔 그때 상 받았대 라고 할 때 오늘을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네, 벌써 2달이 지난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That day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고요. 오늘 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밤 되겠죠. That night. 만약에 내일이에요. 내일 내가 뭐 시험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야, 에이미가 그 다음날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 됐나? 안 됐나? 궁금하네. 자, 어떻게 해요? 내일이라고 그대로 안 했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next day, 뭐 the following da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떻게? 그 주에, 그리고 지난주는 어떻게? 그 전주에, the week before.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다음 주는 그 다음에 오는 주에, the following week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한국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만 그러냐? 네, 장소도 그럴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꾼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침에 폴이 에이미를 만났는데 에이미가 나 어제 너무 아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2달 후에 제시카를 만났는데 야, 에이미가 아팠대 그 전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Amy said she was sick. 그래서 주어도 바꿨고 시제도 맞췄어요. The day before. 그 전날 아팠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자, 드날의 재구성 3. 자, 아침에 폴이 은행에서 장소예요, 이번엔. 은행에서 에이미를 딱 만났는데 에이미가 나 어제도 여기 왔었다? 이 은행에 왔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달 후에 또 다른 제시카라는 애를 만났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면 제시카네 집에서 만난 거예요. 야, 내가 그날 에이미 봤거든. 은행에 갔는데. 근데 에이미가 뭐라 그랬냐면 걔 그 전날에도 거기 왔었대. 여기라고 안 하죠. 왜냐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제시카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here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왜? 제시카 집이니까. 그리고 에이미가 원래 말했던 여기는 은행이니까. 장소가 엄연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때 여기는 은행이었지만 지금의 여기는 제시카의 집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걔 그때 거기 왔었대. 거기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바꿔요. 그래서 여기일 때는 거기, 이일 때는 그, 대하시로 쓰고요. 이 책 할 때면 그 책, 저 책. 그 다음에 in this room 할 때는 이 방에서 할 때는 그 방에서라고 그로 다 바꿔주라는 겁니다. 한국말이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2달 후 제시카를 만나서 집에서 얘기할 때 에이미가 그 전날에 거기 갔대잖아.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Amy said 하고 주어 바꿨네요. She. 시제도 was there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장소가 here에서 there로 바뀐 거 보이시죠? 거기 왔었대. 언제? 어제 yesterday 아니고 2달 후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바꿔서 그날, 그 전날 왔었대. 그래서 the day before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너무 길 경우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옮길 때는 시간이나 장소에 적용되는 말이 있는지 보시고 다른 식으로 간접화법일 때는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라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다가 할 때는 연습 문제를 조금 내드릴 테니까 더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총정 영상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